우리끼리 말하는 바이탈뽕이라고 말하는 환자를 정말 살린다는 이러한 자부심과 그런 희열 때문에 힘들고 돈을 못 벌어도 했단 말이야. 그나마. 근데 지금은 왜 안 하느냐?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몰락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란 말이야. 내가 외과 의사지만 이미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외과는 죽었다고 이미 난 주장을 해왔었고 실제로 죽었거든. 여기는 이미 죽었거든.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의사들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요즘 원래 없던 단어인데 필수 의료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러면 뭐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재활의학과 이런 당장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과들은 그럼 비필수냐, 뭐 이런 홀대받는 느낌이 상대적으로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엔 그래서 이제 그 메이저과 마이너과라는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는 해요. 그러니까 직접 생명을 다루는 과를 이제 필수의료과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그게 잘못됐다고 보는 게, 이미 이제 그 인류의 이제 건강이 많이 향상되고 이제 의학이 발전되고 나서 지금은 이제 퀀티티 오브 라이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살 것인가보다도 얼마나 건강하게 양질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의료계 내지는 전체 보건의 큰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외모 비관으로 자살까지 하는, 이게 생명을 위험하는 거. 외모 비관으로 자살하려는 건 자기 생명을 위험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들 성형수술은 이건 필수의료가 아니냐는 거야. 그래서 필수의료거든. 누군가한테는 모든 과는 다 필수의료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필수의료, 비필수의료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우리 의사들끼리는 내외산소라고 말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필수의료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얘기인 거고, 근데 분명한 거는 우리도 인정하지만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몰락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란 말이야. 내가 외과 의사지만 이미 20년 전부터 대한민국 외과는 죽었다고 이미 난 주장을 해왔었고 실제로 죽었거든. 여기는 이미 죽었거든. 근데 왜 그러나 그나마 외과는 버티고 있는지 하면은, 외과 의사들은 수술할 수 있는 술기들이 있으니까 배 째고 이런 수술은 안 해도 뭐 성형수술하고 이런 거로 그냥 먹고 살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근데 지금은 산부인과, 소아과, 내과까지 지금 가장 큰 위기 중에 하나가 내과도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의사들은 잘 알지만 대학병원이건 종합병원이거든 내과와 외과가 튼튼해야지 그 병원이 유지가 되는 거고, 특히나 내과가 무너지면 외과가 셀 수가 없고 내과가 무너지면 신경외과가 셀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중환이 발생하게 되면은 그 중환들을 마지막 보는 과는 내과거든. 내과가 백업이 안 되면은 그 병원은 무너지는 거고, 내과가 백업이 안 되면은 그 나라는 망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드디어 내과의 위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심각한 상황들을 우리 의사들은 잘 알죠. 의사는 잘 아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어. 우선 필수의료, 비필수의료를 나눈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 지금 말하는 이런 과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말하는 무슨 돈 되는 과들만 가니까 의사들 많이 뽑아내면은 돈 되는 과를 가지 못한 사람이 넘쳐가지고 이런 필수료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이런 생명을 다루는 과에 가는 사람들이 더 똑똑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야 되는 건데, 정부가 얘기하는 거는 능력 있고 똑똑한 애들은 다 비필수료하고 넘쳐나면 일로 가라는 얘기를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기민이 하고 있는 거. 이게 이 사람들만 낙수 효과.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사람 같으면은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처럼 진짜로 중요한 기본과에 능력 있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여기서 넘쳐나는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거지. 지금 거꾸로 아니야 지금은.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내가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젊은 친구들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왜? 예전에도 20년 전, 30년 전에도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보다 성형외과, 피부과가 더 편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를 갔느냐? 그것까지 자부심이 있었단 말이야. 밤새고 환자를 봐서 환자를 살리고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를 살리는 이런 보람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끼리 말하는 바이탈뽕이라고 말하는 환자를 정말 살린다는 이러한 자부심과 그런 희열 때문에 힘들고 돈을 못 벌어도 했단 말이야. 그나마. 근데 지금은 왜 안 하느냐? 죽어가는 사람 살리면은 그냥 당연한 거고,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아주 중한 환자를 살리지 못하면은 쇠고랑을 채우고 감옥에 보내고 십몇억씩 배상금을 내라 그러니까 거기서 깬 거야, 바이탈뽕을. 아, 이거 아니다 이제. 내가 돈이 중요한 건 아니어서 했긴 했는데, 내가 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환자 살리는 보람에 감옥까지 가야 되고 배상금 내느라고 치령 불량자가 돼야 돼? 이제는 못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이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책, 다시 바이탈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첫 번째는 그래서 최선의 진료에 의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 내가. 왜 의사들이 무사고 불가항력적 면책해달라고 요구해야 되느냐.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 의사가 과실 하나도 없어. 그리고 과실이 없이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막지 못하는 어떠한 안 좋은 결과는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게 의학인데, 그럼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쁜 결과가 생겼어. 근데 왜 그걸 의사들이 면책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과실 불가항력 사고면 당연히 의사들은 민영사적 책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걸 책임을 물려왔단 말이야. 그런 상황에서 뭐 감옥 보내고 이러니까 이러한 법문화, 이런 잘못된 문화 때문에 의사들이 필수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우리 이바가 요구하는 게, 외국은 하고 있다. 외국은 진료 중 경과실, 무과실 불가항력상은 당연한 거고, 경과실이 발생해서 생긴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형사상의 책임을 절대로 지우지 않는다고. 민사상의 책임도 마찬가지고, 중과실 고의의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물어 외국도. 그러나 그렇지 않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당연히 묻질 않고, 그다음에 민사상의 문제도 의사 개인한테 묻는 게 아니라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그래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는 거야, 그게. 우리나라도 그래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 유양기한 당형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경과실까지 위해서 벌어진 모든 그 의료 악결과에 대해서는 정부가 배상 책임을 지고 의사들한테 책임을 묻지 말아야 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저는 멋있어서 신경외과를 했는데 요즘은 오늘도 무사히를 외치면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외국의 의사협회, 뭐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을 위해서 뭐 수익 사업도 하고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들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그런 게 적은 것 같아요. 대한의사협회에서 어떤 식으로 회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주십시오. 전에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협회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이제 의사협회가 공익단체냐 이익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양쪽이 다 갖고 있다고 보는데, 의사협회 회원들한테 뭔가 이익을 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단 말이에요. 의사협회는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들만 똘똘 뭉치면은 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게 의사들의 바잉 파워예요, 쉽게 말해서. 공동구매. 그렇지. 공동구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 의사협회, 우리 의사들 개인들이 쓰고 있는 사무용품을 비롯해서 의료기기까지도 의사들이 똘똘 뭉쳐서 바잉 파워를 갖고 있으면은 훨씬 저렴한 가격에 훨씬 좋은 AS를 받을 수 있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물품을 사는 것만이 아니라 서비스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세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까지. 심지어는 개원 컨설팅까지. 이런 거를 의사협회가 회원들을 묶어서 그렇게 해서 회원들한테 경비를 줄여주는 일이니까, 경비를 줄여주는 게 회원들한테 큰 이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된다, 꼭. 왜? 그래야지만 이거를 계기로 우리 의사회원들도 단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의사협회 같은 단체가 이제는 회원들의 회비로 움직일 수 있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회비는 상징적으로 내고 의사협회를 움직이는 운영자금은 이러한 수익 사업을 해서, 이런 수익 사업을 투명하게 의사협회 회계로 끌고 들어와서 이 회계를 가지고 의사협회를 움직여야지만 의사회원들의 리더십도 발휘될 수 있는 거고, 의사회원들도 의사협회에 대해서 더 신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나는 이건 꼭 해야 된다고 봐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개원 준비를 조금 이따가 할 걸 그랬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목표는 뭐냐? 개업하고 싶은 회원이 있으면은 개원짜리 보는 것부터 해서 모든 것까지 의사협회가 직접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은 의사협회가 믿을 만한 업체들과 조인을 해서 인증을 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회원들한테 이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가야 돼, 실질적으로. 그게 필요해요. 긴 시간 속 시원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을 향해서 시원하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게, 왜 의사단체는 의사협회는 약사협회나 한의사협회보다 힘이 없냐라고 질문들을 많이 해요. 난 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사협회가 힘이 있는 잠재력이 큰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 정치권, 언론에서 의사협회를 견제하고 있는 거다. 우리가 그 잠재력을 묶을 수만 있다 그러면은 보건의료단체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존경받는 그런 단체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내가 이제 의료계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런 거고.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의사협회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거나 의사협회에 대해서 기대를 놓지 말고, 우리들이 같이 힘만 합쳐서 우리들이 뭉칠 수만 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존경받고 최고로 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갖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희망이 샘솟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